식물을 많이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세요? 물 많이 주지 마세요 라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습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라는 말. 저도 가게 할 때 손님들께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이 과습 또 습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저도 가게 할 때 손님들께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뭐 과습이나 습도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하시지 않나요? 보통 식물을 죽이는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물을 너무 안 줘서 죽이는 경우죠. 좀 공감하시나요? 근데 둘 중에 더 많이 죽이는 경우가 바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 많이 주면 죽어요 이 말을 하도 우리 많이 듣고 많이 하죠. 매일 물 주고 싶은 마음 억누르면서 식물을 키우는 여러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물 주고 싶은 마음 되게 꾹꾹 많이 참아봤거든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보면 과습이라는 말에도 도달하게 되죠. 어느 정도 식물을 좀 키우고 또 늘려가면은 무조건 듣게 되는 말이 과습, 습도잖아요. 모든 식물을 키우는 분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또 걱정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환경에 따라 식물을 관리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음지, 양지, 반그늘 그리고 통풍도 다 다르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환경에 따라 또 식물의 건강 상태의 문제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가지고 아쉽게 좀 아끼는 식물들을 또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같은 행동으로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면 자꾸 더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과습과 습도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오늘은 습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과습 내용은 지난번 영상 중에 분갈이 이렇게 하면 식물이 아파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과습은 올바른 분갈이를 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먼저 분갈이 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과습이 되지 않는지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습도 유지를 잘못되었을 때 식물잎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대부분 열대 식물이나 아열대 식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레카야자, 여인초, 극락조, 몬스테라, 아이비, 스파트필름, 안시륨, 고사리과, 또 박쥐란 뭐 이런 거랑 유사한 식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물들 여러분 집에도 한두 개쯤 다 있으시죠.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습도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 수분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거기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지 또 식물 잎까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반면에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또 굉장히 건조하게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선인장 공중 습도는 한 40% 이하로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열대 관엽식물들은 공중 습도가 60%, 50에서 60% 정도 되어야지 잘 자란다고 하거든요. 관엽식물은 잎이 많고 또 넓은 잎, 초록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내는 실내 공간은 환경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공중 습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식물 건강 상태, 잎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먼저 공중 습도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현상은 잎 끝이 갈변하고 이렇게 쪼글쪼글해집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두 번째는 잎 가장자리가 황변하고 시들어져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세 번째는 이제 꽃봉오리가 쪼글쪼글해지면서 꽃봉오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조에 매우 민감한 식물은 잎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요. 자, 우리 많이 본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습도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공중 습도가 너무 과할 때, 그러니까 과습 피해가 올 때 생기는 입회 현상이거든요. 첫 번째로 생기는 현상은 회색 조각에 곰팡이 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잎에 이제 회색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회색 곰팡이로 꽃에 이렇게 덮이게 돼요.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이게 습도가 높아서 생기는 거를 좀 뒤늦게 알았죠, 저도. 세 번째는 공중 습도가 높다 보니까 잎이나 줄기가 썩으면서 반점이 생기고, 또한 이런 현상이 선인장 다육이 식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잎이나 줄기가 썩고 반점이 생긴다. 이거는, 그리고 뿌리가 썩게 되죠. 공중 습도가 과할 때 과습 피해가 온다. 이거는 사실 과습 피해는 분갈이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 과습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식물 이렇게 심으면은 식물이 아파요라는 그 영상 있죠.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중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쉬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메모 잘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집에 있는 물 분무기로 물 스프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씩 식물잎에 뿌려주면 되거든요. 물 스프레이만 좀 잘해줘도 어느 정도 공중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쉽죠? 자, 두 번째는 가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식물에 진심이신 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가습기는 사람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또 식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자동으로 습도 조절이 되기도 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가습기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화분 받침대, 우리 다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 받침대도 있잖아요. 그쵸? 그 받침대에 난석을 어느 정도 채워주면 돼요. 난석은 이제 난을 심을 때 쓰는 돌이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또 이렇게 물을 주면은 물도 잘 빨아들이고, 난석 사이즈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를 하시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것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받침대에 난석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그쵸? 그리고 그 받침대 위에 화분을 올려주시면은 여기에서 수분들이 증발하면서 식물 전체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이 증발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또 부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 3가지 방법 모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크게 가습기 뭐 있는 분들은 쓰시면 되지만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냥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식물 수분 관리는 물만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중 습도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주기 전에 흙에 한 1, 2cm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꾹 이렇게 찔러 보세요. 꾹꾹. 그래서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말랐으면 배수 구멍으로 물이 이렇게 한참 동안 흐르도록 물은 그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선인장은 여름에 물 주시면 안 돼요. 습도가 높아서 선인장이 녹아내리거든요.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통풍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혹시 창문에 이제 그 통풍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선풍기라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통풍이 안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꼭 통풍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식물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돌봐주는 게 또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물들과 함께 건강한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